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던데 아주 흥미롭고 아주 특이한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들. 생각지 못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생각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네. 생각지 못하는 변수들. 그런 변수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라는 게 다 내 뜻대로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무슨 도사가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당당히 잘해서 하자. 투자 잘하자.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요즘 금융주가 또 아주 이슈더라고. 금융주 상당히 이슈인데 왜 이슈냐? 올해 초에 강세를 보였었어. 강세를 보였던 이 은행주들, 그 은행주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고전하고 있다. 이 규제 관련 리스크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 지난달 4대 금융지주죠. KB, 신한, 카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지주 이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6조 원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까지 줄여야 하나? 하여튼 시가총액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지난달 4대 금융지주의 그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6.5%였어요. 마이너스 6.5%였는데 이 KB금융이 8.23% 정도 하락을 했어요. 8.23.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진을 했습니다. 그 뒤를 하나금융지주가 마이너스 6.8%, 신한지주 마이너스 6.5, 우리금융 마이너스 4.6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들 금융지주의 합계 시가총액이 5조 8,880억. 와, 5조 8,880억이 날아간 거예요. 사라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금융지주가 속한 그 KRX 은행 지수도 지난달 5.6%나 하락을 한 거야. 좀 계속 빠지더라고요. KRX 지수. 이렇게 KRX 지수 보니까 그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그 코스피가 0.5% 내렸다는 걸 감안하면은 많이 빠진 거지. 코스피는 0.5%밖에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얘들은 많이 빠졌는지 상당히 좀 황당했어요. 증권가에서도 규제 관련 리스크가 이제 부각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반영이 돼서 국내 은행주가 조정을 거치고 있다.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까지 거치고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 강조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이곳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TF를 가동을 했고 이 태스크포스에서 이 TF에서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 성과급, 퇴직급 등 그 보수 체계를 개선을 해요. 개선을 했고 대손 충당금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비이자 이익의 비중 확대를 해요. 비이자 이익 비중 확대했고 사회공헌도 활성화시킵니다. 사회공헌도 활성화시켰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 하여튼 금리 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냐 합니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거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외인들도 발을 빼고 있는데 연초 4대 금융지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하여튼 순매도나 그 매수 규모를 줄였습니다. 순매도 매수 규모를 줄였고 외국인들도 순매도 참 하여튼 그래요. 지금 1월 한 달새 외인들이 KB금융을 1,860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달에는 1,538억을 팔아치운 거예요. 이제는 팔기 시작했어. 신한지주도 1월달에 외국인들이 한 2,644억 순매수 하더니 순매수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난달 보니까 외인들이 한 399억 정도, 한 400 가까이도 팔더라고요. 이젠
사자가 아니라 팔자로 돌아선 것 같아. 팔자로 돌아선 것 같고, 이 시중은행이 올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둘 거다 그런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그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있죠. 순이자 마진 이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 수신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대출금리 상승폭이 이제 줄어가지고 이 순이자 마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추가로 금리 인상할 여력이 크지 않고 순이자 마진 상승 동력은 약화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안 좋다. 순이자 마진은 약화될 것이다. 그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6월 말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라고 하는데 이 LCR 유예 조치가 정상화되는 걸 감안해 보니까 1분기 중에 그 예대 금리차가 줄어들 것 같아요. LCR 규제 완화가 끝나면은 그 은행은 예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예금을 유치해야 합니다. 예대율은 뭐냐?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이에요.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그 최근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발표한 23년 1월 금융기관 그 가중 평균 금리에 보니까 예금 금리의 그 하락폭이 대출 금리의 하락폭보다 이제 커지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대 금리차, 이 예대 금리차가 1.6%포인트로 전달보다도 0.29% 정도 이제 확대가 됐고, 지난해 초보다도 0.2%포인트 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1월에 그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걸 고려해 보니까 지난달 예대 금리차가 전월에 비해서 저조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기예금 하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니까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 코픽스가 3.8%야. 3.82%로 지난해 12월보다도 한 0.47%포인트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이제 비실비실 되고 있네요. 보니까 벌써부터.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때는 잘 나가더니 힘들어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금리도 또 빼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금 금리는 잘 내려, 이놈들. 근데 대출 금리는 빨리빨리 안 내립니다. 찔끔찔끔. 아주 사람 잡죠. 이 대출 금리를 좀 많이 내주는데 예금 금리를 막 내릴 때는 신나게 내리니까 참 결국은 뭐냐, 이자 장사한다. 이자 장사.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죠.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고 금감원장도 그렇고 이제 공적인 기능을 좀 발휘해라. 공공 기능을 약 좀 뭔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은행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자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등골 휘어지게 생겼는데 이자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좀 깝깝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은행주들이 좀 빚을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